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해요. 특검할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죠. 아, 그게 바로 나다? 네. 네. 아. 지금 가장 세게 붙고 있는 이슈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야가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혹시 이게 좀 약간 별거 아닌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그렇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건데 네. 정말 이 양평 사시는 분 말씀이 이 일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러니까 톨게이트 하나 옮기는 것만 가지고도 주민공청회를 몇 번씩 하는데 네. 원 노선하고 큰 상관없이 새롭게 생겼잖아요. 네.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정부가 진짜 이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김건희 여사 일가와 무슨 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이유에서건 아니건 이게 졸속으로 바뀌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네. 이걸 뭐 사업을 중단하겠다든가 뭐 야당이 뭐 가짜 뉴스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잘못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도 이제 선거운동도 같이 하셨었는데 네. 이 정부에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이게 뭔가 김건희 여사와 네.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네. 뭔가 판단이 멈춰버린다. 그리고 이게 공정과 상식, 정의 이거를 기치로 내건 정부인데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대로 수사라든지 아니면 사실규명을 하니까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금 설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그런 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그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전략을 하면서도 그때부터도 여기도 문제가 많죠. 네. 근데 참 안타깝고 슬픈 것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정권을 잃게 생겼을까? 그 많은 기회와 정말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모시겠습니다. 막 했던 것이 다 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부한테 지금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안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또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IAEA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네. 나 마실 수 있다,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수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사무총장에 대해서 너무 국격에 어긋나게 예의에 어긋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총장의 방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사무총장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고 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먹을 거 사건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사람들이 진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으면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거 뭐 한두 달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그 산업이 완전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 건강 문제에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안전한 것인가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IAEA 총장이 공항에 도착할 때 뭐 고홈 소리가 나오고 막 했거든요. 네. 정말 정말 IAEA 총장이 한국에 못 들어오거나 네. 그 공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면 우리는 정말 국제적으로 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 해류에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도 다 영향을 받는데 그런 나라들이 보기에도 이 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이 네. 적어도 그런 일을 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분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분 생각과 IAEA의 판단과 우리가 다른 판단을 내더라도 어쨌든 이 얘기를 들어야지 공항에서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오히려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 안 하는 게 그겁니다. 민주당은 가끔씩 그 양념 얘기하고 뭐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만 했지 네. 한 번도 나서서 말려본 적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정당이 3당이요. 30석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해요. 당연히 국민의힘은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3당의 선택은 뭡니까? 그건 상황을 봐서 알겠는데 저희는 이 사건은 좀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왜 바뀌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뭐 새로 바뀐 안이
훨씬 뭐 양평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 혹은 뭐 거기 이 민주당 출신 군수도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바뀌었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설명을 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특검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는 트집이 되는 거지만 그런 설명을 안 하고 백지화하겠습니다 하면은 특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시려고 찾아오셨나요? 제가 여기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왜 제3지대가 그러니까 신당이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사실 제가 아는 게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희망 아는 게 많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가 자리 잡지 못하고 강력한 양당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매우 강력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많은데 우리는 보통 대통령제에 비해서도 매우 강력한 어떤 분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형 정치라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그 많은 권한과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뭉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여당하고 비슷한 정당이 생기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모처럼 정권을 잡아서 잘해서 정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왜 딴 거 하려고 하냐. 그리고 야당 쪽에서 또 뭐가 생기면 이 힘을 다 합쳐도 저기 이길까 말까인데 정의당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분명히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인데 선거 때만 되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하다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이쪽 정당한테 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양당제가 계속 굳어지고 3당이 생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이 두 당은 딱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못해도 2등이에요. 잘하면 정권 잡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증폭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아주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적개심.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국민 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을 적폐, 토착외고, 친일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폐나 친일파랑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그냥 죽창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보고 좌파 세력이니 종북 세력이니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5천만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힘을 합치고 때로 생각이 달라도 타협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완전히 갈라놓은 그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의견, 이견이라고 하죠. 이견이나 내부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녀 입시를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면 문자 폭탄을 받습니다. 이게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양쪽에서 이견을 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런 특수부 검사들 계속 중용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또 문자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론인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두 정당이 싸우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건가요? 뒷전에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비판할 점이 많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한 거를 보면 청담동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술 마셨다. 또 뭐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사진을 찍는데 조명을 썼다 안 썼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0.78%라는 출산율을 보이는 거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OECD에서 항상 첫째, 둘째를 다투는 자살률도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 안 다루고 조명을 켰니 안 켰니. 지금 저기 저 후쿠시마 방류수나 오염수나 또 저기 이 양평 문제 같은 것도 네. 지역적인 거에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양평 사람들이나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까. 그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계속 밀리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때 보면은 투표율이 대개 50% 중반대에서 60% 중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5나 30%를 득표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측에서 20% 정도의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투표소를 데려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적폐니 친일파니 종북 세력이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고 네. 이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균열과 적개심이 점점 커질 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신당이고 그래서 제가 한국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목 요연하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되는 정리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딱 그리고 시간을 엄수해가지고. 저희가 역시 원했던 일단은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저 뭐 다른 건 몰라도 유능하죠.